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해암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해인사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해암스님의 선사상으로 한국 불교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백중 특별 정진 기간 동안 시대의 참스승과 선망 부모를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냈습니다. 법회를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BTN 불교TV가 폰사진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는 스님들만 응모할 수 있는 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BTN 회장상을 포함해 총 10점을 시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 1인 불자 기업인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21대 국회 정각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에게 첫 임시국회 소감과 노동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들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공부하다 죽어라는 해암대종사가 후학들에게 남긴 화두인데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해암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수행을 연구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출가 이후 평생도록 장자부라와 일종식을 놓지 않았던 해암스님. 해인사 원당함에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스님의 글씨가 새겨진 돌기둥이 스님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암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구도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후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장자부를 하고 일종식 한학기를 잡수고 용맹정기 두타연을 했습니다. 스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께서는 엄격하시고 대중을 위해서는 보살의 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계기가 되고 우리들의 생활과 공부를 또 정립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암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하고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암스님의 생애와 수행을 조명한 학술대회는 지난 2014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 해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스님,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 준비위원장 여연스님, 김성규 한국교수 불자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2.5단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참여하지 못한 내외국인 학자들을 위해 유튜브 해인사 TV를 통해 전했습니다. 신심은 한번 일어나 이렇겠다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인욕정진,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끝없이 원력을 세워야 한다. 원력을 한 번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500세 인연을 생각하고 기준을 해서 그렇게 늘 말씀하고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1박 2일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해암스님 선사상의 세계화, 수행론, 사상적 근거, 중생제도 활동 등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다야상 해인사의 정진불이라고 칭송을 받으며 평생을 청정수자로서 위법망구의 수행 정신으로 선수행을 하신 해암 큰스님 선사상과 업적을 연구하고 널리 설명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 첫째 날 여연스님이 좌장을 맡아 해암스님의 선사상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조명했습니다.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종교 문명 전환기의 불교의 세계화 담론과 해암 사상을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영기영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중과 함께하며 해인 총림의 수행 가풍을 지켰던 해암 스님의 모습을 재조명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암선사의 선사상이 과연 요체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전파할 생각입니다. 학술 대회를 계기로 탄신 100주년을 맞은 해암 스님의 수행 정신이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한마음 선언이 백중 특별 정진 기간 동안 시대 참스승과 선망 부모를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댔습니다. 법회를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시작된 불교의 명절 백중. 한마음 선언은 백중인 당일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고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특별 정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도들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를 아쉬워하는 신도들을 위해 법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신도들은 각 가정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선망 부모에 대한 마음을 냈고 선원 대중 스님들도 이끌어줬던 스승을 추억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주지 해솔 스님은 산사태와 연이은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며 지구가 인간들에게 그동안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지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원들에서도 함께 발언문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마음이신 부처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서로 회전할 수 있으며 둘 아니게 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주의 선장으로서 잘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기에 어떠한 상황도 마음으로 다스리며 진화력이 길러진다는 진실을 알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마음냅니다. 칠석백중 저녁 특별 예불에 이어 대중 스님들은 백중 점등식도 진행했습니다. 불법승 소리에 맞춰 백등에 불을 켜자 달빛이 1000개의 강에 술을 놓듯 참여 대중들의 마음에 밝은 지혜가 전달됩니다. 이어 대중 스님들은 한마음 선언 우주탑에서 탑도리를 하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한마음의 도리를 살폈습니다. 이사장 해수 스님은 칠석백중 특별정진 법회를 회양하며 대행 스님과의 생전 일화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스님들이 그 주위에 서 있었는데 저쪽 옆쪽에서 어느 거사님이 스님 좀 눕혀주세요. 스님들은 매일 핀스님 눕잖아요 하면서 불면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그 거사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웃음이 납니다. 우리 대중들에게 교회에서 벗어나는 길 일러주시고 한마음 자유민의 길로 이끌어준 스님의 은혜는 기뻐하겠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폰사진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는 스님들만 응모할 수 있는 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BTN 회장상을 포함해 총 10점을 시상하며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BTN 불교TV가 진행했던 스님들만 응모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800여 점이 출품돼 스님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던 폰사진 공모전에 이어 스님들만 응모하는 두 번째 시리즈로 폰영상 공모전이 열립니다. BTN 불교TV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뭇 달라진 수행 환경과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을 응원하고 포교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내외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스님들이 응모 가능하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폰사진 공모전 때와 마찬가지로 BT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모작은 심사를 거쳐 12월경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의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름다운 사찰, 나의 스승 도반 신도, 사찰 행사와 포교 현장 모습 등 자유롭게 선정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원본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편집해 제출할 경우 배경음 등의 음악과 자막 폰트는 무료 배포된 것만 사용해 편집해야 합니다. 풍성한 상금도 준비돼 있습니다. BTN 회장상과 사장상 각 한 점에는 100만 원, 금상 한 점에 50만 원, 은상 2점에 각 30만 원, 동상 2점에 각 20만 원, 가작 3점에 각 10만 원 등 총 10점의 작품에 총 3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당선작들은 BTN 불교TV의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냉각된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폰영상 공모전이 스님들과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 1인 불자 기업인이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유 없이 감정에 동요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하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대 청년 불자 기업인인 라자르디엔의 이하늘 대표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테라피북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4쇄를 인쇄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테라피북은 날마다 개인이 느낀 스트레스 증상과 원인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긍정일기를 쓸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한 권으로 3개월간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며 하루하루 감정 상태를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몰랐던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테라피북은 쉽게 말해서 감정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알려진 기분 저하 장애를 가지신 분이 2인증 증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지수나 원인, 그리고 생활관리까지 가능한 노트입니다. 라자르디에네는 정원사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이하늘 대표가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겪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아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정원사가 심은 것보다 많은 것들이 자란다는 프랑스 남부지방 속담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곧 삶을 완성시킨다고 느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하늘 대표는 시각 디자인 전공을 살려 우울증, 기분장애, 주의력 결핍, 번아웃 증후군 등을 겪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다이어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불교 수행법에서 제품 기획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가족과 재적 사찰을 찾아 신심을 닦은 게 도움이 됐습니다. 시각적인 설득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성이 또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을 연구할 때 불교적 수행을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불교 수행이 실제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현대 우울증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지치료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인 불자 기업인으로서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며 문구를 개발하는 이하늘 대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의 우울감 회복에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경주 흑륜사가 지난 5일 보주당 해외선사 부도탑 낙성식과 백제를 봉행했습니다. 부도탑 낙성식에는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흑륜사 주지 구화 스님을 비롯해 문중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흑륜사는 해해 스님의 부도탑을 대웅전 뒤편 도략에 낙성하고 스님의 사리탑은 2년 뒤 세울 계획입니다. 해해 스님은 1944년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출가해 납자의 수행 표본으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다 지난 5월 29일 법납 77년 세수 10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부산 천불정사가 이웃돕기 성금과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범성법사 등 천불정사 관계자들은 지난 4일 부산 금정구청을 방문해 정미영 금정구청장을 만나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올해 백중기도를 원만 회향하며 모인 성금 500만 원과
20kg 백미 50포를 전달했으며 금정구청을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범성법사는 자비 나눔은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라며 적은 금액과 성품이지만 지역 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돼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불정사는 매년 기도를 진행하고 모인 보시금과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상을 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내시기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보낸 첫 임시국회 어떠셨습니까? 임시국회가 뜨겁기도 했고 저는 또 첫 번째였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자주 해보면은 그 룰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충우돌하기도 했는데 지난 2달 그리고 임시국회의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제가 의원 생활하는 4년 동안 아마 이 시간을 제일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일정들을 좀 한번 꾸려보자라는 2달 딱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예, 노동 전문가로서 이제 국민의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김용건 사망 사건을 대표되는 위험의 외주와 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현재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작년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다. 얼마 전에 이천 화재 사고를 보면서도 사실 깜짝 놀랄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 기업을 처벌하자라는 이제 법을 저희 당 의원들도 발의를 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무엇보다도 사고가 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면은 예방과 관련된 그런 정부 부처의 좀 강화, 그다음에 또 예산의 투입. 예산의 투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방을 위해서 상시 감독을 하고 또 수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까지 이제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과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철학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전월세는 물론이거냐 내가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이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꿈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뭔가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서 그렇게 이용할 것이냐.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이 집값을 잡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좀 공급이 되고 또 전월세 시장이 좀 우리 서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또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우리가 역할들을 하지만 저는 이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과 법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강하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뒤에 효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그때 참 그 법 잘 만들었다고 박수를 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사실 기후 악당이라는 그 오명을 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탄소 배출량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일반인들도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이 탄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 외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하겠다. 그래갖고 뭐 탄소 배출량을 제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선언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국판 뉴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거든요.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뭐 예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30%까지밖에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걸 50%까지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9차 전력 수급 계획에다가 그 탈석탄 화력 목표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 몇 기를 뭐 가동을 뭐 언제까지 중단을 할 것인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과 그 발전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이분들 기업이나 이제 그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향후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 지구촌 공동체 우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실은 한류가 얼마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말 멋지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기후와 관련돼서만큼은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 정각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맡으셨는데요. 학생회 활동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데요. 중학교 때부터 그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 종로 대각사에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하고 대학 가서는 또 학생들 가르치는 간사로서도 역할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아침에 법회하러 가서 반야신경 외우고, 스님 법문 듣고, 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또 어울리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산으로 야외 법회도 가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고, 또 수련회 가서 제가 이제 수계를 받았었는데 1080배 하고 그때 수월화라고 수계를 받았어요. 어린 시절 절에 다니면서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깊이 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정각회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잘할 것인가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제가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정각회 활동을 통해서 마련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자 의원으로 의정 활동에 다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해주신 법문 중에 3가지 그 마음이 있다. 수호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살면서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게 측은지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걸 어떻게 해소시켜 줄까 당연히 따라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내 문제처럼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또 화쟁의 정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